자, 갈 땐 가더라도 판은 외우고 가야죠. 자, 갑니다. 무슨 판? 아라비아 판, 필리핀 판, 나즈카 판, 코크스 판, 후안 대푸카 판, 카리브 판, 남극 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아프리카 판, 태평양 판, 남아메리카 판, 북아메리카 판, 유라시아 판. 굿. 자, 그러면 깜짝 퀴즈 들어갑니다. 자, 다음을 보고 생각나는 지형을 말해보세요. 자, 우리 했던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뭐 우리 막 한자도 막 풀었으면서 얘기해봤어. 잘 생각해봐요. 지형을 얘기하라고. 지형. 생각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형 뭐 있었어요? 지형. 봉우리. 그래. 해령. 와요. 여기는 아예 막 부딪혀가지고 쑥 빨려 들어가지고 구덩이. 해구.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빡 갈라지는 뭐 단층이 있었는데 그 무슨 단층이라더라? 변환단층. 자, 요런 지형들을 가지고 있는 요 경계 라인들 있죠. 라인. 우리는 이제 요거를 따로 명명할 겁니다. 자, 얘는 발산형 경계, 얘는 수렴형 경계, 얘는 보존형 경계라고 명명할 거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들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요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라 이름 뭡니까? 좋아요. 인도. 자, 이 위에 산 있어요. 이 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산맥이라고 하는데 뭐죠?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여기는 좋아요. 안데스 산맥. 알았으면 상기하는 용도로 쓰면 됐고, 몰랐으면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이 잘 일어나는데 몇 군데 좀 볼게요. 자, 여기 지진이 잘 일어나는데 요 지진대 이름은 유럽의 유명한 산하고 아까 인도 위에 있던 산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뭘까요? 좋아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입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면 되는데, 태평양은 태평양인데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 환자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이 둥근 모양의 태평양 지진대라고 해가지고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중요한 곳이 되는데 세 곳이 있어요. 세 곳. 첫 번째로는 여기 바다 이름 뭐였어요? 바다 이름 대서양이었어요.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 지진대라고 불리고, 여기는 그래요. 태평양 중앙해령 지진대. 여기는 그러면 좋아요. 인도양 중앙해령 지진대라고 불리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각각 판의 경계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같은 경우에는 요 아라비아, 그다음에 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요 판들의 경계에 의해서 이 지진대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판과 판의 경계면은 뭐 다 지진대 만들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판 이름들은 막 외웠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 우리 판의 종류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눴었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랑 유라시아 판이랑 판과 판이니까 경계에서 뭔가 일어나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끝에가 판자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얘도 대륙판, 해양판이니까 여기도 판의 경계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never,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판 이름은 뭐예요? 남아메리카 판이에요. 이 남아메리카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판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가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요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냥 여러분들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서 헷갈려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판 경계가 아니라 우리가 외워놓은 그 큼지막한 판들 있죠. 그런 정확하게 명칭이 있는 것들 사이만 판의 경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발산형 경계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도 다 요 네 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발산형 경계의 첫 번째 특징,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천발 지진은 깊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 얕은 지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요렇게 올라와서 요런 상황, 요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판이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쫙 찢어지죠. 그래서 이 찢어짐이 진동으로 나타나서 천발 지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발산형 경계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데, 여기서 자 봐봐, 양쪽으로 당기는 요 힘, 얘에 의해서 양쪽으로 당겨지는 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장력. 뭐든지 땡기면 다 장력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린 장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단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할 때 많이들 헷갈려하니까 정단층, 역단층은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정단층, 역단층의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떨굴 거야. 그러면 떨구면 너무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러운 방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라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 정방향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겨 올라가. 말썽꾸러기죠, 말썽꾸러기. 역방향으로 겨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여기서 나는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어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여기서 막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미끄럼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내려오는 건 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어 올라가는 거는 역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미끄럼틀을 두 개의 종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미끄럼틀을 이렇게 미끄러지는 미끄럼틀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아까는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네모네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네모. 자, 여기 미끄럼틀 그대로예요. 살아있어. 자, 미끄럼틀 있는데, 자, 요 미끄럼틀 기준으로 이쪽 부분은 누가 봐도 위쪽이죠? 여기가 미끄럼틀 여기 아래쪽이고, 미끄럼틀 여기 아래쪽이고. 자, 그러면 이 위쪽 부분은 정상적으로 미끄러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요, 일로 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쪼개진 상태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It's got it? 오케이. 그럼 이쪽을 그려볼게요. 오케이. It's got it? 좋아요. 자, 미끄럼틀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위쪽에 있는 덩어리가 내려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층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다 단층이에요.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단층인데, 이렇게 상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경계면의 위쪽. 요걸 상반이라고 하는데, 이 상반이 내려와 있으면 그걸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봐봐요. 상반이 내려와 있죠. 미끄럼틀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정단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역단층은 이거랑 반대 그림으로 상반이 올라가 있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정단층과 역단층을 헷갈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힘을 받아야 정단층이 생기고 어떤 힘을 받아야 역단층이 생기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거랑 이렇게 있어요. 자, 요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 상반이죠. 요 라인 기준으로 요거 상반이에요. 자, 상반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있네. 얘 무슨 단층? 얘가 정단층. 얘는 거꾸로 올라가 있네. 얘는 역단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정단층이 생기고 역단층이 생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힘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누르는 압축력과
이렇게 양쪽에서 당기는 인장력입니다. 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정단층의 경우에는 1번 힘이 필요할까요? 2번 힘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물리적인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라인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1번이 필요할까요? 2번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를 놓고 요런 경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땡겨도 보고 눌러도 보세요. 이렇게 땡겨도 보고 이렇게 눌러도 보라고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됐어요? 정해졌어요? 자, 정단층의 경우에는 어떻게 힘을 줘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당겨야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죠. 얘는 이렇게 누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단층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힘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인장력. 인장력을 주면 만들어지는 것이 정단층이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만들어진다.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상승해서 짠짠짠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짠짠짠짠 자자자작. 그럼 여기에서 단층이 생겨날 때는 정단층이 생겨나더라. 요건 논리.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뭐 멘틀 대류의 상승 지역이라는 것은 뭐 정단층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무조건 상승 지역이다라는 거 가져가고, 중요한 건 이제 또 마지막 네 번째 현무암질 마그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 2에서 정확하게 광물의 조성을 배우고 뭐 암석의 분류를 해야 좀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멘틀하고 여기 지각합시다. 자, 우리 얘네 둘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비유하자면 사과고 비유하자면 바나나라고 얘기했었어요. 완전히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멘틀에서 물질이 올라와서 요렇게 퍼져 나갈 텐데, 어쨌든 여기는 마그마가 들끓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멘틀에서 올라온 애가. 근데 바나나가 올라와서 여기 그대로 바나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이제 암성 명칭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감람암질 마그마로 돼 있어요. 감람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보헨의 반응 계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출 작용이 돼서 이제 이 마그마 성분이 현무암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광물을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뭐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뭐 감위각흑 이러면서 뭐 사장석 있고 뭐 석영 있고 막 이 순서가 있어요. 보헨의 반응 계열. 그거 가지고 몇 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건 맞는데, 이 감람암질 마그마였던 애가 뭔가 이상한 뭐 해가지고 이게 현무암질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그냥 발산형 경계 요 표면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봤었죠, 아까? 큰 바다 3개, 요렇게. 자, 맨 오른쪽 뭐였어요? 저 대서양이었어요. 대서양. 중간은 태평양, 여기는 인도양. 요 세 가지 지진대가 가장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이고, 아까 얘기했던 4가지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요런 지진대 말고도 육지에 있는 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알려면 이제 발산형 경계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일단 사진으로 직관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찢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느낌 바로 오죠? 요게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현재 찢어지는 중인 육지가 있어. 거기가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이 부분. 야, 자, 우리 열곡이라는 거는 저번에 배웠었어요. 한자로도 풀이를 했었죠. 해령은 봉우리야, 봉우리. 열은 뭐였어? 찢어진 계곡이었어. 그 해령들 봉우리 사이에 파인 골짜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봐봐.
여기랑 여기 사이에 파인 요 골짜기, 요거를 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는 왜 붙었어? 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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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곡에서 쭉 라인이 이어져서 열곡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열곡대, 열곡대 열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지금은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기 두 개는 아라비아 판하고 아프리카 판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판의 경계고 열곡대다라고 바로 명명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할 건데 플룸 구조론에서 얘기할 거고 아프리카 판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두 개 사이의 경계인 동아프리카 열곡대 요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아라비아 판 어디 있어? 아라비아 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프리카 판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육지에서 땅이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갈라지고 지금도 이제 여기는 홍해가 점점 벌어져 가지고 뭐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여기가 아예 잘라진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게 된다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돌아서 가던 걸 이렇게 갈 수 있어가지고 무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륙판인데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 바로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아까 바닷속에 있던 해령들 3개랑 플러스해서 요거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뭐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판의 경계 중에서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발산형 경계 세계 지도에서 보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앙해령 3군데랑 동아프리카 열곡대까지 발산형 경계에 해당했었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자, 얘도 마찬가지로 4가지 특징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자, 판과 판이 충돌해가지고 하나가 섭입해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갈 거야.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지. 여기가 해령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짝에서 짜장. 자, 여기가 해양 지각이고 여기가 대륙 지각이에요. 자, 그럼 누가 더 무겁습니까? 라고 하면 올커니 해양 지각이 더 무겁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얘가 철과 마그네슘이 더 많기 때문에 무거워서 라는 거. 그래서 얘가 빨려 들어갈 건데 자, 그러면 쭉 빨려 내려가면서 요 만들어진 요 면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했어요. 베니오프 지진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지진들도 있었어. 가장 얕은 곳은 천발, 그 다음 중발, 여기는 신발 지진이 나타나네. 아하, 그럼 봐봐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대부분 나타나는데 혹시나 해양판, 대륙판의 충돌이 아니라 대륙판의 충돌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신발 지진은 안 나타나요. 중발 지진까지만 나타나요. 그래도 수렴형 경계라면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것보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라는 특징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슨 법칙처럼 외우진 마세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왜 신발 지진이 안 나오냐면 얘네들은 밀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부딪히면은 서로 부딪히면 이렇게 꾸겨져 올라가 이렇게 꾸겨져 올라가서 산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는 한 명은 일방적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막 꾸기 올라가. 그리고 뭐 일부는 내가 살짝 졌어. 그리고 이렇게 살짝 내려가 이렇게. 왜 이래 이거? 살짝 내려가. 그래가지고 저 깊이 막 700km까지는 못 들어가. 700km가 신발 지진이잖아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한 중간 정도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 중발 지진이라고 하나 대부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발 지진까지 이야기한다. 자, 그럼 여러분 신발 지진이 나타났다. 그러면 천발, 중발도 당연히 나타나는 거겠죠. 신발 지진만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발 지진이 나타났어. 그럼 천발 지진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엔 역단층입니다. 자, 역단층. 자, 수렴형 경계는 요렇게 요렇게. 요 힘 뭐라고요? 그래요. 압축력이라고 했어요. 압축력. 자, 압축력. 압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갈라지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잘랐어요. 근데 요렇게 압축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들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슬라이스에서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까꾸로 기어 올라가는 단층이 생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뭐 여기는 당연히 하강 지역. 여기가 상승해서 이렇게 쭉 하강하는 지역. 상승은 수렴형이 아니라 여긴 발산형. 여기 해가지고 쭉 빨려든 여기가 수렴형.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얘는 안산암질과 유문암질인데 우리 그 옛날에 퇴적암하고 화성암하고 변성암 이런 거 암석 같은 거 외울 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현안유 반섬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화산암, 여기를 심성암. 그래서 이거 뒤에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잠깐만 보자면은 아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됐죠. 근데 지금 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안산암질과 유문암질. 좀 성분이 다른가 보네? 얘랑은 다른 게 나오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를 이렇게 가로쳐 놓고 쓰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현무암질 마그마인 걸 알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현무암질은 아니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도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자, 아까도 잠깐 소개했듯이 수렴형 경계라는 게 반드시 해양판하고 대륙판만 충돌하진 않아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수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형 경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할 때, 대륙판 해양판 충돌할 때,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그냥 충돌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외에 해양 지각이 관여되면 그거는 다 섭입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돌대 대표적인 지형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어디 있었죠? 위치가? 그래, 인도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섭입대 중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해양판이 빨려 들어가는 지형 대표적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 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 쪽에 칠레 있는데 거기 기억나죠? 머릿속에 전 세계 지도 딱 보고 기억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가장 깊은 구덩이, 바닷속의 가장 깊은 구덩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자, 일단 히말라야 산맥하고 안데스 산맥 위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는 거, 안데스 산맥 여기 있는 거. 됐죠? 자, 히말라야 산맥은 어떤 판과 어떤 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거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산맥인 겁니다. 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을 뜯어서 살펴보면은 얘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판이에요. 대륙판과 해양판 다 합쳐서 하나의 판. 이거 어디서 하나 봤는데? 그래요. 남아메리카 판에서 봤어요. 여기도 대륙판, 해양판이 합쳐져 가지고 남아메리카 판이었죠. 마찬가지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중에서 요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중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려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에서 대륙판과 이 유라시아 판에서 대륙판이 부딪혀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충돌대라고 따로 빼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습곡산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습곡산맥은 뭐 별건 아니에요. 자, 산맥이 만들어지려면은 산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산 중에서 이 히말라야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습곡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산들의 집합이라서 습곡 산맥이라고도 부릅니다. 좋아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뭐 섭입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판이 빨려 들어가면서 베니오프들이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해령처럼 멘틀 물질이 상승해가지고 마그마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같은 경우에도 신발 지진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천발 중발에서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를 하든지 뭐 화석을 조사해보든지 하면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중생대 해양생물 화석도 나와요. 응? 신생대 중생대 화석이 나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어찌저찌 하면은 뭐 그래 뭐 내가 넓게 이해해줄게 할 수 있지만, 산 꼭대기에 해양생물? 이건 진짜 특이한 거거든요. 뭐 나중에 또 이거 이야기하겠지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과거에 어디 위치해 있었는지 짐작해주는 이 증거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남아메리카판은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되어 있었죠. 대륙판과 해양판. 그 중에서 안데스 산맥은 요 대륙판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 나즈카판이 해양판인데 그게 갔다가 들이박으면서 아래로 쭉 섭입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섭입대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도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베니오프대라고 했었고, 여기를 구덩이 해구라고 했었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나타났었고, 그 중에서 특히 신발 지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대에서만 신발 지진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이 깊이가 대략 700km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소멸된다라는 건 우리 플룸 구조론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을 땅속에서 얘네들이 우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이렇게 올리면, 얘네를 진원이라고 얘를 진앙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강암질 마그마랑 막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무암으로 출발하겠지만 결국에 도달하는 거는 현무암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됐습니다. 자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함양시켜줄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AB 세트랑 CD 세트 중에서 어디가 더 판의 경사가 급할까요?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바로 해설 들어갑니다. 정답은 AB 세트가 더 경사가 급하겠죠. 이유는 뭡니까? 자,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줬어요. 자, 여기는 색깔이 대충 이 정도니까 천발 지진이구나 얘는. 오케이. 근데 얘는 신발 지진이네. 얘는 중발 지진인데. 그러면 얘가 더 얕고 얘가 더 깊겠네. 근데 수평 거리는 500으로 똑같네. 그럼 이거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들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똑같이 500인데 얘는 신발, 얘는 중발이잖아. 그러니까 판의 경사는 이쪽이 더 급하겠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베니오프 지진대의 기울기를 비교해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섭입대 중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은 호상열도에서 잘 나타나는데, 호상열도의 호자는 이제 활호자고 열자는 나열할 때 열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뜻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은 활 모양의 나열된 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뭐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 부채꼴 모양의 줄지은 섬들 요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다? 호상 열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구에 호상 열도의 대표적인 지역이 세 곳이 있는데 그게 마리아나, 알류샨, 통가 요렇게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로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마리아나, 여기가 알류샨, 여기가 통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지만 해양판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래로 내려가기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발 지진이 좀 잘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 열도들은 모두 태평양판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의 충돌로 만들어지는 여기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마리아나 열도입니다. 마리아나 열도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괌하고 사이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북아메리카판하고 이 태평양판하고 충돌하는 요 지역이 바로 알류샨 열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태평양판하고 충돌하는 저기를 통가 열도라고 하고, 통가는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그래서 통가 열도까지 해서 우리는 수렴형 경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됐죠? 다음은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도 역시 네 가지의 특징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섭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이거는 딱히 이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쓰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변환단층, 아까는 정단층, 역단층,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냥 약간 쓸리듯이.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다른 명칭으로 변환단층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멘틀 대류의 상승 지역 주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위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 요렇게 두 줄 그은 거. 그게 요 줄이에요, 요 줄. 요렇게. 요거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줄로 볼 수 있죠, 두 줄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게 해령이네. 자, 해령과 해령이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요렇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요렇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도 뭐 이렇게 쭉 있긴 하겠지만, 자, 요 사이 봐봐요. 그럼 요 사이는 이쪽은 이렇게 가는데 이쪽은 이렇게 가네. 얘랑 반대로 가요. 어긋나죠? 이거네, 이거. 이렇게네. 그래서 멘틀들의 상승 지역은 해령을 말하고, 그 해령의 주변부, 요 해령의 주변부가 보존형 경계구나 라는 거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 요거는 마그마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선생님 그러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니까 마찰열 때문에 막 마그마가 일어나지 않나요? 마그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마그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깟 마찰 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녹지 않는다고요. 이깟 마찰로 녹을 거였으면 우린 땅을 밟고 살고 있지 못해요. 다 녹아가지고. 자, 이걸 3차원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와가지고 쫙 찢어지는 여기는 발산형 경계. 그 사이에 여기가 보존형 경계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단층이 변환 단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인들 요거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이름도 살짝 언급했었는데 단열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전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서 보존형 경계가 많이 발생하는가? 당연히 해령이 즐비한 곳에서 나타나겠죠. 자, 대표적으로 여기 태평양판하고 여기 나즈카판 사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가 해령이야. 빨간 라인은 다 해령인 거야. 자, 해령인 건데 이쪽은 이렇게 벌어져. 그럼 이 사이는 뭐가 돼?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환 단층은 보편적으로는 바닷속에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육지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판하고 저기 위에 있는 북아메리카 판하고의 접경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 변환 단층. 이게 바로 육지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환 단층 지역인 겁니다. 여기는 화산 활동 전혀 없는 것 좀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깟 마찰로는 화산 활동,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보면 요런 거죠. 실제로 땅이 빡 갈라지는. 좋아요. 자, 발산형 경계 4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지진? 천발 지진. 단층은 정단층. 세 번째, 멘틀 대류의 상승 하강? 상승. 네 번째, 마그마는 무슨? 현무암질 마그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지진? 그렇지, 신발 지진까지예요.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다 되고, 그 다음에 단층은 역단층. 그 다음에 멘틀 상승 하강? 하강. 그 다음에 마그마는 안산암질, 유문암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보존형 경계 지진은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단층은 변환 단층. 그 다음 세 번째, 멘틀 대류의 상승 지역의 주변부였다는 거, 위치. 멘틀 대류의 상승 지역은 해령이고 그 해령의 주변부.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고, 마그마는 있다 없다? never never, 전혀 없다라는 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둘러볼 건데, 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들이 각각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발산형 경계, 해양판에서 발산형 경계는 우리 봤었죠. 바다 쪽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까지. 그 다음에 대륙판은 동아프리카 10곡대 했었습니다. 그럼 수렴형 경계는 대표적으로 어디 있느냐? 자, 마리아나 해구,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해령 주변과 산 안드레아스 단층, 요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도에다 직접 입히는 거야. 직접.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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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명칭을 붙일 수 있어야 돼. 명칭을. 봅니다. 자, 여기 뭐예요? 그래,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는 알류샤니 열도.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일본이야, 일본. 여기는 뭐야? 마리아나 해구. 여기는 통가. 여기는 안데스 산맥. 여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무슨 경계겠어요? 무슨 경계? 그렇지, 발산형 경계랑 보존형 경계가 되겠죠. 근데 보존형 경계는 조그마니까 일단 큰 맥락에서만 발산형 경계라고 쓸게요. 여기도 그렇지, 발산형. 그럼 여기도 발산형이 되겠네요. 이 그림에서. 여기는 뭐야? 오케이, 수렴형. 여기도 수렴형. 여기도 수렴형. 여기 요거 안데스 산맥. 그렇지, 수렴형. 여기도 수렴형. 됐습니다. 그러면 보존형 경계는 어디 있을까? 보존형 경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지, 발산형 경계 주변, 발산형 경계 주변과 그 다음에 육지의 유일한 곳 산 안드레아스 단층.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했던 이름까지 입히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주고 컬러 프린트로 빈칸으로 딱 주면 여기를 싹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키워드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지구 표면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냥 이론입니다. 그럼 판이 뭔데? 판은 암석권이라고도 불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연약권하고 암석권을 막 나눠질 수 있어요 라는 그 흐름과, 그 다음에 마지막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은 이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다 빈칸을 메꿀 수 있을 정도면 우리는 오늘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